안녕하세요. 뜸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죽음과 그 주위에서 발생하는 신비로운 사건에 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고인의 영혼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02년 겨울 한 젊은 남자가 경험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룹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기로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그곳은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잊을 수 없는 모습은 그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다. 그의 삶에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환상들을 불러옵니다. 불면의 밤과 지속적인 두려움을 겪은 후 그는 과연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고인의 영혼이 그를 영원히 괴롭힐까? 2002년 그의 겨울을 제가 겪은 시골입니다. 다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자니 벌써부터 판에 소름이 올라오네요. 아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거짓 하나 없이 제가 겪은 이야기만 적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11월 초였을 겁니다. 졸업생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입구와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로 냈죠.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환상 귀가 시에 집으로 전화로 내서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가라고 했었으니까요.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니 그때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날은 그리 춥지 않았지만 눈비가 아주 약간씩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단지 매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워낙 겁이 많은 저는 괜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 뒷길로 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큰 길로 집에 가려면 한 바퀴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 길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배추만 있는 길이다 연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쯤 갔을 때 늘 앞에 검은 게 휙 내려오더니 쿵! 진짜 무슨 땅이 깨질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에 저는 엄청나게 컸는데 뻥집이 튀길 때 나는 소리랑 흡사했습니다.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튀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죠. 기묘한 숨 쉬는 것조차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빨리 두 분과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니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죽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눈을 뜨고는 제 말 믿기 있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지 눈을 감고 있어야 됐는데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죠.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떨어지며 뭉개진 것인지 얼굴에 반이 없었고 키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는데 입에서는 계속 꾸르륵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졌는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차라리 지적이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때 멀리서 경비 아저씨 두 명이 달려오고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방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곧바로 든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된대야 할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감이 잘 눌리고 판정 너트무도 잘 됐는데 이제 엄청 수다리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재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이 앞동에서 선원 떨어져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곤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로 불면증이 심해지고 매일 감이 느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서 금방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달 정도가 지나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감이도 덜 눌리면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투명제로로 보러 갔는데 아직 개봉을 안 해서 다른 영화를 봤습니다. 제이 뒷자리에서 기분 좋게 보고 있었는데 30분 정도가 흐르고 슬슬 더워서 코트를 벗으려고 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어깨를 만져보니 딱히 젖은 것 같진 않았죠. 다시 영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샌가 또 어깨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물이라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깨를 만져보니 정말 축축하더군요. 그리고 무심결에 뒤를 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았지만 화면빛에 비친 그 사람은 손이 하얗고 가느다란 게 여자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친구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쿨러너 덕분했나 싶어서 작은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쓱 가더군요.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뭐 끌리고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어제 콜러너 스며들 수도 있으니 급하게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을 보자마자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어깨에 분말이 젖어있는 건 분명 사람의 피였습니다. 일단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고는 그 부분을 물로 뻔았는데 냄새 또한 분명 피비린내가 진동하더군요. 홀려서 입면욕 원면욕을 다 해가며 비누로 옷을 빠는데 금방 묻은 피라 그런지 다행히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욕은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럴 때 귀신이라며 생각도 못하고 저만 미친 날도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겁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이 많이 남긴 했지만 급한 대로 영화관 들어가서 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귀신인 것 같다고 장난스레 말하더군요. 뭐라 보여줄 수도 없고 나르실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해서 주변만 살피고 영화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슬슬 추워져서 코트를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구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았지만 분명 제 쪽으로 몸을 틀고 서 있었죠. 화면을 보다가 다시 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서 친구한테 말하는데 이제서야 친구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쪽을 보고는 저 사람은 필요 없이 그냥 들어와서 보는 사람 같다고 뚫어대더군요. 도저히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 나나자고 졸랐는데 나머지 친구들도 대체 왜 그러냐며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에 묻은 거 보여주니 다들 그 변태새끼 기다려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영화를 끈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다시 들어가 보니 어느 집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과 저녁도 안 먹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계속 누워있다가 제 방에서 컴퓨터 하는 동생에게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하고는 동생 옆에 앉아 잠깐 구경했습니다. 도저히 컴퓨터를 끄고 같이 일어나려고 했던 순간 모니터가 꺼지며 어두워졌을 때 웬 여자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순간적으로 보였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와서 미친 사람처럼 엄마한테 울면서 난리를 쳤죠. 도저는 그런 거 못 봤다고 저한테 쏘아지 말라고 하니 우리 분이 터지더군요. 엄마는 제가 그런 걸 봤으니 더불어 뭐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서 스스로 달리기를 시작했죠. 어찌되었든 100% 내가 만들어낸 환영인 것이고 내가 헛것을 벌어보라고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슬슬 자네들이 무렵 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낯설이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며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상상이야. 그런 여자는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뭉개진 얼굴, 긴 머리, 타이트한 청바지,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안한 소리가 들렸고 해가 떠 있었죠. 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날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름 사이에 밝히고금이 빠졌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쓰러져서 학교도 며칠을 못 갔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신경치료도 받아보고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했죠. 하지만 되려 저를 노리는 것처럼 더욱 귀장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의 식구들은 이미 이사를 갔는지 찾아가도 없었고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나중에는 그 여자한테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여와다는 무다와 찾아가도 순간뿐이지 결국 또 나타났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촉수무책으로 다하고 있던 당시 핫도그 국사사장님이 집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당시대로 겪고 있던 내용은 알고 계셨는데 본인이 아는 무단이 있다고 대뜸 전화를 주셨던 거였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냈는데 무슨 예약을 하는 데만 3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이모도 당장 애가 죽게 생겼다며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제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 무단을 처음 만났을 때 정확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죽은 년 몸을 건드려. 노라보다도 억울했던 저는 제가 무슨 몸을 건드렸냐고 손도 안 댔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옆에 있으면 제만 애를 안 건드렸다고 말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중에 기절했을 때 그 여자 쪽으로 쏠려졌다는 걸 그제서야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이미 시달릴 대로 다 당해서 공포보다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마주한 기이하고 두려운 경험은 우리에게 공포를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으로 이 신비로운 일들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